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축구에서는 특히 월드컵에서는 얼마든지 이변이 일어난다지만 최약체로 꼽히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승후보 아르헨티나를 이길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피파 랭킹 51위인 사우디가 랭킹 3위인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 살만 빈 압둘 아지즈는 공휴일로 전격 선포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빈살만 왕세자까지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이 SNS에 올려졌을 정도입니다. 국왕의 공휴일 선포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이날 민간 분야 직원들, 학생들까지 쉬면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사실 조별리그 C조 1차전의 모든 관심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월드컵에서 퇴장할 메시의 라스트 댄스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메시가 은퇴하기 전에 그의 플레이를 많이 봐두자 이런 마음으로 텔레비전 앞에 앉았던 전 세계 축구팬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기를 보고 예측 불가한 축구의 매력을 새삼 느꼈습니다. 결국 경기가 끝나자 주인공은 메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가 돼 있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각국의 외신들은 월드컵 역사에 기록될 루사일의 기적을 연출한 사우디의 승리 비결을 분석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경기 초반부터 강력한 공격을 밀어붙였고 한 골을 넣으며 앞서갔습니다. 사우디의 점유율은 불과 24%였고 수비에만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단 3개의 슈팅을 시도해 2골을 뽑아내는 극강의 효율을 자랑했습니다. 사우디의 승리 비결은 단연 수비였습니다. 사우디는 메시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지만 실점 전까지도 그들의 조직적인 수비망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옵사이드 트랩은 엄청난 조직력을 필요로 하는데 사우디는 끊임없이 옵사이드 트랩을 활용해 메시의 공간 침투를 무력화시켰던 것입니다. 선제골을 내준 이후에도 사우디의 수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무려 10개의 옵사이드를 기록했고 간발의 차로 득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극적인 반전은 한 골을 뒤지고 있던 사우디가 후반 3분과 8분 사이 2골을 몰아넣는 극강의 집중력을 선보이면서 시작됐습니다. 보통 이 시간대는 선수들의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는 역으로 이 시간대를 노려 아르헨티나가 전열을 갖추기도 전에 정확한 공격으로 순식간에 2골을 넣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골키퍼는 이날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극적인 선방쇼를 펼쳐 1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사우디의 골키퍼 알 오아이스는 경기 내내 슈퍼세이브로 아르헨티나의 슈팅을 막아냈고 활동 반경까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우디 골키퍼의 선방쇼를 본 국내 네티즌들은 경기가 끝난 후 이 골키퍼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자며 장명들을 시작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알라송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설의 골키퍼들의 이름을 정교하게 갖다 붙여 탈레 반데사르, 메카시아스, 오일 리버 칸 등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사우디가 아랍 국가라는 이유로 탈레 반데사르라는 별명을 짓자 다른 네티즌은 사우디는 미국과 우호 관계이며 테러 단체를 규탄하는 몇 안 되는 근본 아랍 국가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탈레반과 사우디는 결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을 남긴 것인데요. 한국 네티즌들까지 별명을 지어줄 정도로 사우디 골키퍼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골키퍼 알 오아이스가 사우디의 소속팀에서는 후보 선수라는 점입니다. 36경기 무패를 자랑하던 아르헨티나를 조직력으로 잠재운 사우디의 비결은 사우디 명문 구단 알 힐랄이 그대로 나왔다고 할 만큼 특정 팀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우디의 대표팀은 아르헨티나전에 선발로 나선 11명 중 공격수 1명, 수비수 1명을 제외하고 무려 9명이 알 힐랄 소속이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경우 각기 다른 소속팀 선수들이 짧은 시간 모여 대회를 준비하는 만큼 조직력을 맞출 시간이 프로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는 소속팀이 같은 수비수들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수비진을 넘어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알 힐랄 선수들을 대표팀에 그대로 이식해 한마디로 조직력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사우디의 명문 알 힐랄은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에서 18번 우승했고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통산 4차례 우승한 아시아 명문 클럽입니다. 실제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는 아시아 축구연맹 리그 랭킹에서 일본 J리그와 한국 K리그보다 앞서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더구나 알 힐랄은 한국과도 인연이 깊은 팀입니다. 2009년 설기현이 한국인 중 처음으로 알 힐랄 유니폼을 입었고 뒤이어 이영표, 곽태휘도 이 구단에서 활약한 바 있습니다. 알 힐랄은 2021-2022 시즌에도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통산 18번째 리그 우승이자 모든 대회를 통틀어 65번째 우승을 이뤘습니다. 장현수는 2019년부터 3시즌 연속 알 힐랄에서 사우디 리그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를 격침시킨 1등 공신 아릴랄 수비수들을 진두지휘하는 선수는 다름 아닌 한국 선수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장현수 선수가 아릴랄 주전 수비수로 뛰고 있는데요. 장현수는 아릴랄에서 3년 동안 뛴 베테랑으로 수비의 핵심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우디 대표팀 포백 라인에서 한 명을 빼고 장현수를 넣으면 그대로 알힐랄의 수비 라인이 됩니다. 애초에 K리그의 울산은 장현수와 알힐랄이 맺은 3년 계약이 만료되는 올 여름 자유계약으로 장현수를 영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힐랄 구단 측에서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해 장현수의 몸값은 다시 뛰었고 울산은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알힐랄은 역사는 이어진다. 다음 시즌에도 장현수와 함께한다라며 장현수와 1년 연장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알힐랄의 러즈반 루체스쿠 전 감독은 장현수는 감독들의 꿈이다. 리그에 빠르게 적응했고 지시받은 모든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할 정도로 알힐랄의 주축으로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알힐랄 수비진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선수가 장현수였습니다. 실제로 2022년 2월 알힐랄은 피파 클럽 월드컵 준결승에서 첼시를 만나 0대1로 패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주전 수비수 장현수는 알힐랄의 수비진을 이끌며 첼시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는데요. 비록 아쉽게 패하긴 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클럽인 첼시를 상대로 1실점만 거두며 수비력을 입증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1실점밖에 하지 않은 수비력은 이때부터 빛이 났던 겁니다. 한편 메시를 비롯해 앙헬 디마리아, 로드리고 데 파울,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인 아르헨티나는 최약체로 평가받았던 사우디를 이기고 산뜻한 월드컵 시작을 노렸지만 월드컵 역사에 남을 패배를 안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무려 36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던 아르헨티나의 마지막 패배는 지난 2019년까지 거슬러 가야 하며 심지어 상대는 세계 최강 브라질이었습니다. 이런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의 조직력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사우디 대표팀을 이끈 에르베 르나르 감독은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남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해외파가 적은 사우디의 단점을 역으로 활용해 조직력을 극대화했고 결과적으로 월드컵이란 큰 무대에서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이 이끈 사우디의 일사불란한 수비라인 컨트롤과 주도권을 잡은 중원 싸움, 유기적인 공격 작업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르나르 감독은 경기 후 사우디 축구에 새 역사가 만들어졌다. 축구에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한국도 우루과이전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길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